제가 바라보고 있는 콘텐츠 생태계의 불편한 현실 이거 되게 축소판으로 잘 보여줬다. 결국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이 누구였냐. 자기만의 한 끝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 살아남는구나. 웃으면서 배우는 하하하 지식살롱. 대표님, 그러면 저희 또 이제 좋은 이야기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획에 대한 의미도 사람들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꼭 좋고 잘 만들어진 컨텐츠가 꼭 대중적이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님 보실 때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더 인플루언서의 미덕? 좋은 점?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인플루언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 생태계 축소판이다. 사실은 다 조회수만을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카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가짜뉴스도 있는 거고 그냥 조회수를 뽑아내기 자극적인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이제 해외는 막 자극적인 걸 하려다가 막 죽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되게 안타까운 일이 많은데 이 컨텐츠를 보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승은 오킹이었지만 결국 진정한 우승자는 이사베였다. 그 이야기 다들 하시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좀 그걸 보면서 되게 뭉클했던 게 이사베님이 도전하는 그 모습이 되게 저희 회사 그리고 저랑 너무 겹쳐지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회사가 제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미래 세대한테 다음 세대한테 양질의 의미 있는 콘텐츠 주자. 좀 생산적인 콘텐츠들 이 친구들이 꿈꿀 수 있는 세상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각 분야의 지식 전문가들이랑 콘텐츠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외골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길을 되게 묵묵히 걸어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창업한 지 5년 차예요. 근데 이걸 업계에서 엄청 리스펙을 하는 게 어떻게 그 클린 콘텐츠로 5년간 살아남을 수 있냐. 근데 적절하고 합리적인 타협은 좀 하지 않으세요? 그럼요. 저희도 그쵸? 뭐 재밌게 대중의 시선에서 전하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니까. 그런데 그 이사배님이 결국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그걸 되게 이사배님이 증명해준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분명히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선정적이거나 이런 어그로션 콘텐츠로 라운드 올라가는 게 보이고 사람은 당연히 탈락하기 싫잖아요. 나도 거기에 휩쓸릴 수 있는데 이사배님은 끝까지 본인의 본질을 지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인플루언서를 시대별로 조금 이렇게 어떻게 역할들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지금 출연진들 중에서 30대 중후반의 인플루언서 분들은 대부분 10년 정도의 인플루언서 커리어를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후배 인플루언서들과 전면 경쟁하기 위해서 치열한 외골수 싸움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결국 그 본질, 진정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결국 이사배님만 기억에 남았다라는 게 사람들이 정말 원했던 건 그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이사배님의 활약을 보면서. 오늘 몇 번 울컥하시는데 맞아요. 저는 그 제가 생각하는 미덕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더 인플루언서 리뷰가 있지만 그거 말고 지금 완전히 레거시 매체들 있잖아요. 신문 컬럼니스트라든지 약간 이런 분들, 대중문화 평론가 분들도 글로써 더 인플루언서 리뷰들을 많이 하셨는데 대부분 일맥상통해요. 왜냐면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라서 불편했다. 하지만 컨텐츠를 기획하고 창작하는 사람들은 꼭 한번 봐야 되는 컨텐츠다라는 그런 평이 대부분이었는데 저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컨텐츠 창작자나 기획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기업에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 또 상품을 기획하시는 분들도 지금 소셜 생태계를 꼭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컨텐츠 창작자를 국한 지을 필요는 없다. 지금 시장에서 커리어를 쌓아가시는 분들은 저는 꼭 추천드리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대표님 그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 권성민 PD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보고 저희 한참 많이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권성민 PD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피드에서 제 개인적으로 인사이트 얻은 부분은 진짜 관계라는 거.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그렇고 인플루언서도 그렇고 어차피 일대다지만 또 다른 세상인 것 같은 게 연예인분들이라고 한다면 소셜 인플루언서들은 끊임없이 관계를 축적한다라는 측면에서 진짜 관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또 서사가 잘 갖춰진 이야기는 이 시장에서 인기가 없다. 왜냐면 교류할 여지가 없으니까 실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저도 이제 컨텐츠를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인사이트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거기서 보면 웹보이님이 맞아. 탈락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사실 그동안 좀 쉬고 있었다. 활동을 안 하고 있었다. 근데 라이브를 켰는데 팬들이 너무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걸 보고 자기도 눈물이 날 것 같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 뉴즈 같은 경우도 팔로워들이 엄청 충성심이 높은 채널 중에 하나였어요. 코로나 시기 때 만들어져서 라이브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저도 제가 사업을 확장하고 하면서 너무 바빠지니까 라이브를 이제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 이제 뉴스 팔로워들 막 가끔씩 인스타 DM이 와요. 까마득하게 잊고 있을 때에도 이제 몇 개월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와요. 이게 결국 내가 라이브랑 소통을 하면서 진짜 관계였었구나. 그러니까 저도 조금 뭔가 뭉클해지더라고요. 날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 뉴스 채널
거를 사실 소통 안 한 지 너무 오래됐는데 나는 그 친구들이 날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날 기다리고 있었구나. 근데 아마 이 라이브 미션 했던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상 진짜 관계인데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뭐 극장에서 커피숍에서 레스토랑에서 친구들 만나는 것보다는 물리적인 시간이나 이런 노력은 덜 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관계는 진짜인데 오프라인보다 드는 노력은 적다. 그러면 결국에 산술적으로 이 어떤 소셜 생태계는 더 강화되고 더 진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진짜 관계였던 거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저도 좀 반성하면서 깨닫게 됐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결국은 소통이다라는 말에서 되게 중요한 게, 저도 이제 크리에이터들 양성할 때나 강의할 때나 네네. 항상 하는 말이 내가 만들고 싶은 컨텐츠 말고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컨텐츠 만들어라 하는데,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도 어려워요. 진짜 왜냐면 어려운 창작자들은 것 같아. 결국은 맞아. 공급자 사이드에서 계속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계속 수용자의 사이드에서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한 끝을 항상 강의할 때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 만들어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 결국은. 왜냐면은 내가 인플루언서 돼야지 해서 나 혼자 잘 만든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도서관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이제 이 얘기 하자면 대도서관님이 아트를 만들었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사람들이 원했던 컨텐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졌잖아요. 아니 제가 더 인플루언서를 하면서 좀 이렇게 의미 있는 명언들이나 인사이트 부분을 제가 다 이렇게 모바일에 그 메모를 했었는데, 그중에 하나 대도서관님 그 멘트가 있었어요. 사진피드 라운드에서 내가 왜 창작을 하려고 했을까? 이건 창작이 아닌데 라는, 그게 정말 딜레마인 것 같아, 기획자로서.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크리에이터 공감할 거예요. 왜냐면 난 창작자니까. 근데 그런 창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창작해야 돼. 근데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도 찾아야 돼. 근데 이 선이 계속 아마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은 끊임없이 계속 노력하고 딜레마죠. 계속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거기에서의 한 끝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야 라고 한다면 공감. 나만이 공감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냐. 굉장히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대표님 저 이거는 진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공들여서 했는데 안 나오고 나 진짜 막 대충 찍었는데 되고. 잘 됐는데 저도 그 경험을 저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틱톡에서 막 시작하자마자 잘 됐었던 게 주간 조회수 탑 랭킹이 들었던 그 SNS 프라이버시 꿀팁이었는데 엄청나게 공들여서 한 게 아니라 지금은 저의 남편이고 그때 남자친구였다. 잠깐 그 카페에서 있다가 우리가 남자친구가 갑자기 화장실을 갔어요.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생각했던 기사들을 그냥 대본 없이 기다리는 동안 찍었거든요. 그게 140만이 나온 거예요. 그게 어떤 부분이 공감이 됐죠? 그게 제가 첫 시작이 V 하고 사진 찍으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V 하고 찍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람 다 놀란 거죠. 에? V를 하면 안 된다. 요새 다 고화질로 사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문까지 따갈 수가 있대요. 나 봤어. 기억난다. 이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90% 이상이 V 하고 찍고 그때 첫 웃긴 게 다 공감이 된 거죠. 에? 하면서 본 거죠. 기술의 진화랑도 연결되는 부분이네요. 그쵸. 제가 근데 만약에 이거를 막 고화질 사진이랑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다 나갔을 거예요. 근데 V 하고 찍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 공감해서 V나 V 하고 찍는데 왜 안 된다는 거지 하고 또 본 거죠. 컨텐츠는 진짜 아카이빙의 힘이고 창작자로서는 계속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내는 게 아카이빙의 힘이다라는 거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 초반에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또 회사 많이 오는 게 저 영상 몇 개 올렸는데 막 노출도 안 되고 팔로워도 없어요 하는데, 너무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중요한 건 내가 한 메시지로 컨텐츠를 계속 만들다 보면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았을 때 그때 빛을 발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올려도 뭐 안 된다 해도 결국에 쌓아지고 6개월이 지났을 때 6개월 전에 컨텐츠가 갑자기 터지기도 하고,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일관된 메시지인 게 중요한 게, 이날은 먹방했다가 이날은 춤췄다가 이날은 뭐 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막 틱톡 뭐 챌린지가 터졌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들은 이 챌린지가 터져서 왔는데 보니까 먹방도 있고 이것도 있고 하면 채널 뭐야 하고 구독을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IT 이쪽이었으니까 이걸 기대하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럼 일관된 메시지가 있네. 그리고 옛날 거를 다시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계속 컨텐츠 축적시킨다, 나의 메시지를 담는다라고 생각하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 맥락에서 저는 강연 갈 때도 하는 말인데 무조건 멀티로 하라고 해요. 무조건 회사 그만두지 말고. 네, 왜냐하면 크리에이터들도 1만 명 된다고 갑자기 바로 벌이 생기고 10만 명 된다고 벌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크리에이터 카테고리마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리고 본인의 회사에 대한 전문성이 같이 가는 거가 더 오히려 컨텐츠에 유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하죠. 내가 과연 그 기간 동안에 버티면서 할 수 있는가. 근데 이걸 또 일로서 생각하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내가 소비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 공급자 관점으로 저는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창작이 재밌는 게 아니라 점점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힘 너무 들어간 콘텐츠는 오히려 안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크리에이터가 되려면은 내 본업을 가지고 계속 내가 좀 재밌게 내가 관심 가지고 있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면서 콘텐츠로 벌이가 되고 그게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됐었을 때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게 지금 저희가 약간 새끼로 샜는데 대도소관님이 이제 컨텐츠 창작자의 본질에 대한 딜레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맞아요. 알고리즘의 강태. 알고리즘. 근데 저희가 이제 메모했었던 거가 아까 지금 마지막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실성인 건데 진용진 감독님이 이 말씀하시는데 저 뭉클하더라고요. 결국 인플루언서는 최선을 다하는 게 인플루언서다. 맞아요. 인플루언서를 결과값으로 말하지 않고 과정에 대한 걸로 진용진 감독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어그로를 하면 초반에는 되지만 결국에는 구독자는 없어지고 구독자들이 크리에이터의 거짓말을 알게 된다. 그럼요. 이 부분도 굉장히 인사이트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큰 게 대표적인 사례가 오킹님일 것 같아요. 오킹님이 결국은 그 코인 사건에 연루가 됐을 때 그분의 시청자분들이 가장 분노했던 포인트는 나 그 코인 안 들고 있어 라고 처음에 거짓말을 하셨던 그 거. 거짓말한 포인트가 엄청나게 시청자들한테 배신감을 준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게 다 보였다고 생각한 게 제 기억에 더 인플루언서 선한 영향력 키워드 가진 게 오킹님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결국 본인의 본 행실과 그 키워드가 말이 표리부동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네네. 웃으면서 배우는 하하하 지식살롱. 오늘 저희 대표님이랑 이야기가 저희 생각했었던 질문지보다 조금 더 길게 재밌게 한 것 같아요. 결국 그냥 한 줄은 인플루언서 컴퍼니 대표님이 이야기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널 더 인플루언서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 다음 주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